최근에 제가 찍고 올린 영상 중에 이 영상이 있습니다. 역시 예상한 그대로 이런 댓글들이 있었어요. 방탕하게 사는 것도 아무나 못하는 거다. 그냥 그게 알파메일 아니냐. 뭐 이런 느낌의 댓글들. 여전히 저는 잘 모르겠지만요. 적지 않게 돌고 돌아서 지금까지 온 입장으로서 저는 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그냥 정형화된 알파메일이라는 그 스테레오타입이요. 참 별로예요. 강한 남성성, 여자를 함부로 대하는 느낌, 막 분위기를 휘어잡는 느낌, 막말하기도 하고 많은 여자를 만나는 것, 그리고 뭐 사회적인 성공들, 누구나 그렇게 되고 싶을 수도 있죠. 근데 저는요 태생적으로 그냥 거부감이 들어요. 일단 대단히 내향인이기 때문에 저 쇼를 한 이틀만 하면요 그냥 몸이 너무 피곤합니다. 심지어 아파요. 저는 운명을 믿지는 않지만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질이라는 건 잘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타고나길요 내향적이에요. 막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는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싫은 건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가령 뭐 적당한 건 한 2주일에 한 번 정도 어울리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게 이틀 연속 된다거나 막 주당 몇 번씩 있다? 진짜 그냥 이거 생각만 해도 지칩니다. 실제 에너지를 그냥 모두 고갈해요. 저는 내적으로 에너지를 충전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러니까 혼자만의 시간, 뭐 휴식, 잠, 뭐 사색, 이런 걸로 에너지가 회복이 됩니다. 제가 실제로 회사 다닐 때요, 저는 주말에요 그냥 혼자 카페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노트북으로 내 할 거만 그냥 하고 있는 거, 저는 실제로 이렇게 에너지를 충전을 했거든요. 막 사람을 만나서 아무리 사랑받고 위로받고 같이 즐기고 술 먹고 이런 걸로는요 제 에너지가 회복이 되질 않았었어요. 저라고 막 제 기질 바꾸려고 시도 안 해봤을까요? 아니에요. 저 역시 사회적으로 정의한 알파메일이 되고 싶다는 가스라이팅에 빠져서 진짜 별짓거리 다 해봤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보다 진짜 몇십 배, 아니 몇백 배는 더 열심히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돌아온 건 뭐냐면요, 처음 감정이랑 똑같아요. 이거 나라는 사람이랑 성향과 너무 안 맞는다. 그냥 나는 그냥 너무 나다워지고 싶다. 그냥 자유로워지고 싶다. 이 감정이 더 컸어요. 현타가 그만큼 컸던 거죠. 저는 유튜버 중에서 빠니버틀하고 곽튜브를 참 좋아하는데요. 그분들을 보면 이미 솔직히 지금에 와서는요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성공하신 분들이죠. 저 같은 경우엔 되게 구독자가 낮았을 때부터 꾸준히 시청한 찐 구독자입니다. 그런데 그냥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그 모습이 저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제 안에 수많은 찌질함이 진짜 많이 있거든요. 저도 어떻게 보면 찐따고요. 인간은요 누구나 저는 입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봤을 땐 멋있고 누가 봐도 배울 점이 많은 부분이 있는 반면에요, 또 뒤집어서 보면요 애가 이런 놈이 맞나? 싶을 정도로 추악한 면이 있거든요. 우리는 누구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 역시 너무너무 그렇고요. 제가 30대를 거치면서 느끼면서 잘했던 것, 그리고 조금 잘 유지했던 것은요 그래도 초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있어 보이는 척 하려 하지 않았고 막 무언가 대단한 척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제로 그렇게 대단하지가 않거든요. 저는 인생은요 대단히 전공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말이 조금 길어지니까 바로 다음 영상에서 되게 디테일하게 한번 말해볼게요. 자, 어쨌든 그냥 내가 잘한 건요 꾸준하게 밑바닥에서부터 하나하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한 것이 다지 무슨 엄청난 필살기가 있거나 남들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아요. 다만 저는 그냥 꾸준히 지금까지도 그냥 꾸준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뿐입니다. 그게 지금의 저고 제 안에 있는 이 꾸준함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하지만 반면에 또 내면의 어느 깊숙한 면에는 찐따가 있죠. 결국 우리가 비슷한 인간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요 사회적으로 그리고 사람에게 또는 여자에게 그걸 어떻게 드러내느냐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제가 조금 잘한 건요 제 내면에는 찐따도 있고 멋있는 면도 있는 걸 스스로 알고 그걸 적절하게 잘 활용했다는 것 뿐이죠. 가령 여자를 만나도요 어떤 여자에겐 제 멋있는 면을 조금 더 강조해서 보여줘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반면 어떤 여자와는요 깊은 교감으로요 제 내면의 찌질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뭐 어떤 루틴, 그러니까 어떤 멘트를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황에 진솔되고 솔직한 거죠. 이렇게 되려면 내가 나를 잘 알아야 돼요. 사실 스스로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고찰하고 생각하고 정리하고 나아가려고 했던 부분들, 제가 꾸준한 건 잘한다고 했죠. 저는 이걸 20대부터 그냥 계속했어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남들과는 차이를 발휘한 거죠. 저는 인생에 딱 하나의 방정식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즉 시간과 노력이 쌓이면 그게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어느 순간은 반드시 결과로 나타난다라고 믿거든요. 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되게 진지하게 한번 영상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지금까지 이야기 드린 부분은요 오늘 주제에 대한 맛보기일 뿐이에요. 다만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은 길게 이야기를 해봤어요. 여러분, 알파메일 그 환상을 쫓지 마세요. 진짜 알파메일은요 그냥 나다워지는 겁니다. 어떤 사회적으로 정의한 것들을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막상 그 상황이 되어보면요 이 길은 내가 찾던 길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느끼게 될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소개했던 책 도파미네이션이라는 책이 오늘 주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요 우리의 뇌 중추에는요 쾌락과 고통을 추구하는 부분이 똑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이 쾌락 고통 중추는요 마치 시소와 같아서 지나친 쾌락을 추구할수록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고통을 동반한다고. 그러면서 책에서는 그 중간쯤 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적절한 고통 추구를 한다면 어떨까요? 이 시소에 의하면요 적절한 고통 추구를 하게 되면요 그에 상응하는 쾌락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대부분의 발전적인 것들은 초반엔 대단히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운동을 하실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일단 헬스장에 가는 것부터가 그냥 엄청난 고통입니다. 달리기에는 러너스 하이라는 말이 있죠. 어느 순간 고통의 느낌이 쾌락의 느낌으로 바뀌면서 마치 하늘을 날고 있다는 느낌을 느끼게 합니다. 심지어 몸에 좋은 약은 달지 않아요. 되게 쓰죠. 앤드류 후버만 교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찬물 샤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찬물이 고통스러운 건 누구나 알잖아요. 이런 고통의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바로 좋은 감정, 좋은 호르몬으로 변환됩니다. 왜? 쾌락, 고통, 시소에 의해서요. 그래서 사실 한번 생각해보면 오히려 적절한 고통 추구가 인생에는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역설적으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걸 우리의 인생 그리고 여자로 한번 확장을 지어보죠. 여러분이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곳, 불편함을 느끼는 곳에 많이 여러분이 노출될수록요 여러분은 반드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걸 컴포트 존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즉 내가 불편한 곳에 자주 노출이 될수록 내가 편하게 생각하는 공간이 계속 넓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공간들이 익숙해진다는 거죠. 저는 20대를 매번 이 컴포트 존을 부수고 넓히는 데 힘썼어요. 대학교 때는 모든 발표 수업을 맡아서 했습니다. 500명 앞에서 공모전 발표도 했고요. 대외 활동 진짜 참 많이 했습니다. 사소한 것만 생각을 해도요 버스를 타고 내릴 때 기사님께 매번 인사하고 내렸고요. 경비 아저씨한테 수고하신다고 음료수도 가져다 드렸고, 엘리베이터에서는요 그냥 주민이 타면 그게 누구든 그냥 매번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살가운 사람이 진짜 전혀 아니기 때문에 처음엔 이런 되게 사소한 것도 진짜 부담이었어요. 그런데 컴포트 존을 넓히자 이 개념으로 그냥 내가 안 해봤던 것을 다 하게 된 거죠. 사실 그때는 몰랐어요. 이런 불편한 고통 추구가 궁극적으로는 적절한 쾌락을 가져온다라는 걸. 하지만 정말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진짜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정말 진심으로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딱 1년만 여러분이 살았던 거랑 진짜 반대로 한번 해보세요. 장담컨대요 인생이 바뀝니다. 오히려 감정이 되게 불편하다고요? 그때 딱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구나. 이거 내가 컴포트 존을 확장시킬 기회구나. 아, 지금 내가 성장할 기회구나. 네, 그리고 그냥 눈 딱 감고요 뛰어드는 겁니다. 그게 반복되면 인생은 제가 장담컨대 진짜 바뀝니다. 자, 이제 한번 여자 이야기로 확장을 시켜보죠. 여자를 만나기 위한 과정은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건 뭘까요? 제 생각에는요 길거리 헌팅인 것 같아요. 말을 걸 때 수많은 시선들도 느껴지고 그리고 심장이 조여오는 감정들, 이거 정말 힘들죠. 하지만 원래 가장 어려운 것일수록 가장 크게 변하고 남습니다. 단순히 그녀의 번호를 받고 안 받고는 두 번째예요. 본인 인생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용기 있는 한순간입니다. 뭐 헌팅 한 번 정도 해본 사람은 널렸을 겁니다. 그런데 한 100번 정도는요 아마 많지는 않을걸요? 제가 번호만 따는 번호 무새가 되자라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진정으로 여자를 원한다면 어떤 부분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부분에 내가 뛰어들 수 있는가를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냉정하게 솔직히 제 자체를 진짜 빠르게 업그레이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헌팅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여자를 만났죠. 한 번 물어보는 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요 100번을 하면요 떨려도 그냥 하게 됩니다. 사람이란 게 원래 관성의 동물이거든요. 헬스장도 매일 가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매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습관이 되는 거죠. 제가 아까 인생은 축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런 좋은 습관들이 많은 사람들은요 당연히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여자든 그러니까 인생이든요. 왜? 남들은 순간적인 고통이라고 그냥 피하는 걸요 나는 꾸준히 매일매일 쌓아가는 거거든요. 당연히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적절한 고통 추구가 삶에서는 더 크게 이득이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인생은 고통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왜 적절한 고통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본인 스스로가 제 영상을 통해서 이해를 한다면요 그게 마음으로 와닿을 거란 말이죠. 자, 우리 근육이라는 것도요 그 운동 부위가 찢어지면서 근육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모든 성장은 비슷합니다. 찢어짐이 있어야 다음이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린 부분을 꼭 한 번씩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야심한 남자에서는요 오로지 남성분들을 위해서 멤버십 그리고 컨설팅 그리고 코칭 과정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요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